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첫 시간에는 등기법 총론으로 이제 앞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요약집 교재 51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법 맨 앞에 총론입니다. 자, 강론을 먼저 설명드린 거는 항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고요. 총칙에 돌아오면 이제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등기 분류 효력 이런 것들과 등기 이제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512페이지부터 등기 총론은 다시 여러분 새로운 이제 수업 자료를 또 올려드렸죠. 1장 2장입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 1장이 등기법 총론, 2장이 등기 절차입니다. 앞전에 했던 3, 4, 5장 각종 권리 등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전체 다 들으시면은 이제 등기 총론부터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소유권, 보존, 이전, 지상권 등 제한물권, 저당까지요. 이런 등기와 각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복, 멸실, 가등기까지 이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등기적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자료 다시 드린 등기법 총론을 보십시오. 다시고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2페이지에 그 512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요 등기 의의와 그리고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물건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설명이 나갑니다. 부동산 등기 보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하고 갑구, 을구에는 권리관계를 등기하죠. 우선 표제부가 있었죠. 등기부 중에. 물론 이제 등기부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은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에는 토지 건물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등기해서 공시하는데요.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죠.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 각종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등기해서 공시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죠. 한마디로 1번이 부동산 등기의이고 2번 등기부 그러면요. 지금 이제 전산 등기부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따라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요. 3번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있죠. 등기부와 동일하게 부본을 만듭니다. 이 부본을 만드는 것은 보조 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인데 한마디로 원본, 등기부 원본이 없어지면 이 부본을 가지고 다시 원본을 복구하기 위해서 부본 자료를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둡니다. 4번 등기 기록은 한 필의 토지나 한 개 그랬지만 한 동이죠. 건물. 한 동의 건물마다 등기해 놓은 등기 정보 자료를 말 그대로 등기 기록이고 등기필 정보는요. 등기가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주는 또는 등기가 완료됐다는
권리자를 확인하는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인데 옛날 이름이 등기필증. 그러면 그전에는 아직도 우리 실무에, 중개 실무에 가면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 현재 이름은 등기하고 받아오는 등기필정보입니다. 자, 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마찬가지 민법에서 배우는 거기 쭉 적어진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이죠. 그리고 저당권,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 요거는요,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 저당권에 등기된다는 거와 부기등기, 이건 부기등기 한다는 거, 그것만 묻죠. 그럼 항상 말씀드린 권리질권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인데 질권의 내용을 묻는 건 없습니다. 시험에. 권리질권이 저당권에 부기등기한다는 걸 묻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죠. 민법에서 말하면 채권이지만 임차권, 환매권도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 환매권을 등기해두면 대항력,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권리 중에 부동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 다 잘 아시고요.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도 배우지만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실무에 가면 분묘기지권 배우죠. 이건 등기 대상 아닙니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 주의토지통행권은 민법 시간에 상린관계에서 배우죠.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 나옵니다.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독립한 물권도 아니지만 등기 대상도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 시험에 유치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이나 특히 주의토지통행권의 내용을, 권리 내용을 묻는 건 없습니다. 그건 민법이고, 권리 내용을 묻는 것은 우리는 이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만 묻는 것이니까 요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3페이지로 가서 이제는 등기 대상이 물건입니다.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등기니까요. 토지, 건물이 대상이고, 물론 토지, 건물 외에도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임목이죠. 수목도, 나무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무도, 수목의 집단도 등기된다. 그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뭐라고 합니다? 임목. 그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임목 이런 것은 우리 시험에는 등기법, 우리 여기 공시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건물입니다. 뭐 다 아시는, 토지는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토지 지적 공부 등 토지 대장에 등록된 하나하나의 토지가 등기 대상이고,
다만 이번에 공유 수면 바다와 공유 수면 하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바다와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건물입니다. 한 동의 토지와 별개로 한 동의 건물마다 등기가 되는데 이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하나하나의 건물이 거기에 또 등기 대상이 되죠. 다만 일반 건물의 등기부는 우리 이미 본교재에서 봤다시피 표제부 값고 얼구고 구분 건물 있죠. 2번에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 같은 뜻이죠. 아파트와 같은 이런 구분 집합 건물 상가도 있다고 그랬죠. 상가도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한 동 건물 전체 아파트 같으면 10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얼구를 또 별도로 두죠. 이렇게 해서 표제부가 2개입니다. 101동 건물, 101동 표제부가 있고 101호 전유 부분, 101호 표제부가 있죠. 다음 등기 대상인 물건입니다. 방금 토지 건물이지만 요 표,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등기 대상인 물건과 권리를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 표를 보시면 먼저 좌측에 등기 대상인 물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중에 우리 기출 문제 보면 등기 대상인 물건 중에 인건 물어서 결론은 최근 시험에 2번 출제가 됐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우선 결론적으로 7번 좌측칸에 7번과 8번 요걸 물었죠. 가장 마지막으로 물었던 건 등기 대상인 물건 해가지고 100제곱미터 7번 보세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원래 200이었는데 200제곱미터였는데 최근에 또 법을 개정해서 100제곱미터까지 완화해 주고요.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방형의 축사. 이 축사가 여러분 소입니다. 주로 소를 키우는 축사 있죠. 요 축사도 등기되는 걸로 해줬죠. 축사 등에 관한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하고 8번 조적조가 벽돌 구조고 벽돌을 조적조라 합니다. 컨테이너 구조지만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 근데 늘 요때 주택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요 구조가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다 해놓고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요 주택입니다. 이게 이제 2번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리하면요 좌측에 1번 하천법에 하천 있죠 여러분. 하천도 우리 지목이 지적법에 지목이 하천이 있었죠. 당연히 하천도 등기됩니다. 단 이런 하천 있죠 여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등기되고요. 다만 맨 밑에 보세요. 표 밑에 요 표 맨 밑에 보면 하천법상 하천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의권은 하천에는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 하천도요, 소유권과 저당, 하천에 소유권과 저당권, 소유권이 등기되고 저당권까지 등기되는 걸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의권은 안 된다.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좌측 칸에 2번 도로는요, 지목도 하천과 같이 도로가 있고 무슨 도로든 보세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다 등기되고요. 방조제는 지목이 제방이었죠. 제방도, 방조제도 등기됩니다. 3번 고정식에 유리로 된 온실, 온실이 화초 이런 거 갖고는 온실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건축물로서 건물로서 등기됩니다. 4번 유류 저장 탱커라든가 사일로, 비각인데 사일로는 여러분 우리 공장에 가보면 큰 원통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 보셨죠? 이 안에 무슨 시멘트, 레미콘 공장 등에 가면 이 안에 시멘트 이런 게 저장돼 있죠. 이런 원통형의 이런 구조물을 사이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등기됩니다. 비각은 비석을 세우는 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비석 세워놓고 집을 지어놨죠. 우리 제실, 제각처럼 그게 비각입니다. 이건 건축물이죠. 비각은 비석을 세우는 건물입니다. 5번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거는 독립된 건물이니까 등기되죠. 우측에 5번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 계단, 승강기 요거 보세요. 우측에 5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조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등 구분 건물에 복도, 계단, 승강기, 우리 학원에 저기 바깥에 복도, 계단,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저건 등기 안 됩니다. 독립해서. 좌측에 6번 공동주택 등 지하실 있죠. 우리 지하. 학원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도 주차장으로 지하 1층, 2층이 보통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지만 이 건물의 지하 1층, 2층도 단 등기부에 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7번, 8번 요게 이제 최근에 등기 대상인 물건물로서 답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자, 우측칸에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린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서 1번 공유 수면, 바다와 한강대교 이런 교량, 한강에 있는 무슨 다리 있죠, 대교, 이거는 등기 안 됩니다. 이건 독립된 한강대교 같은 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가설 건축물 그랬지만 건축법에 우리는 그냥 가건물이 견본 아파트 그 견본 주택이 모델 하우스 같은 가건물 견본 주택은 가설이 무슨 뜻입니까? 가건물의 가설이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컨테이너 있죠. 그냥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같은 걸 갖다 놓고 무슨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도 쓰죠. 그건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고, 3번 농업 시설물로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따로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옥외 풀장, 옥외 수조 있죠. 옥외 수조가 옥상, 건물 옥상에 있는 무슨 물탱크 있죠. 물 이런 거, 수돗물 이런 거 저장해 놓은 물탱크가 옥외 수조입니다. 5번 했고요. 6번에 주유소 가면 캐노피, 우리말로 닷집. 주유소 가면 주유기 위에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이 구조물로 된 거. 주유소마다 다 있죠, 이거. 캐노피.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7번은요,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에 앵카로 고정된 폐유조선인데, 유조선 있죠, 여러분. 유조선. 저기 기름, 유조선. 기름 싣고 오는 선박, 유조선이 폐선이 됩니다, 유조선이 폐선이 되니까 이거를 바다에 띄워놓고 호텔 등으로 쓰는데, 이런 폐유조선은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등기. 8번이 방조제 부대시설인 배수관문은 물 있죠. 방조 제방에 가면 물을 막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막는 배수관문, 이런 건 따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뭐 항상 암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쭉 읽어서 등기 대상인 물건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인데, 나중에 등기부에 가면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 그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등기소하고 등기관 이 부분은 출제 빈도는 아주 낮지만, 요 4페이지에 정리해드린 요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 몇 가지 그 정리합니다. 등기소 그러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죠. 1번에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이 지방법원 밑에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 이 등기소가 말이죠, 대부분 지방법원 소속에 무선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법원 안에, 지방법원에 가면 지방법원 내에 등기과 이런 게 있고, 지원에 가보면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계가 있고, 각 등기소가 또 있죠. 여기서 등기 사무를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 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큰 건물이, 대형 건물이나 이런 큰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어디 가서 여러 등기소에 걸쳐 있으니까 이 건물을 어느 등기소 가서 등기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 지정을 누가 하느냐? 상급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3번 우리 이미 이거 했죠.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고요.
관할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고, 이거 등기관은 직권으로 뭐 시켜야 된다? 말소. 앞에서도 했죠. 말소 등기할 때 관할 위반이나 사건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고, 이런 무효인 걸 등기했다면 등기관들은 직권으로 뭐 해야 된다? 말소. 이런 건 아주 간단하게 가끔씩 묻죠. 4번은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 사무를 위임하시죠. 위임. 어느 등기소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하라. 이게 누구 권한이냐? 대법원장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5번은 쭉 읽어보시고 맨 끝에 관할의 변경인데, 관할의 변경이 뭐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5번. 어느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로 바뀌면, 관할이 바뀌면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죠. 이걸 끝에 관할에 뭐라고 썼습니까? 변경. 그리고 6번 또 대법원장인데요.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정지해야 될 무슨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서 등기 사무를 정지하라 라고 명할 수 있는데, 요 권한도 대법원장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요. 아까 2번에 위에 등기소에서 2번에 관할의 지정은 상급법원장이 하고, 그리고 4번, 6번, 4번과 6번 관할의 위임과 등기 사무 정지는 대법원장이다. 관할이.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등기관입니다.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등기 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이런 직급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런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 등기관 지정입니다.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이 있는 곳은 지원장이 등기관을 지정하고, 이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자, 등기관 지정은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합니다. 그거 아시고. 2번,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지금 전산 등기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고, 3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왜 이런 조치를 하느냐? 등기관 책임, 등기가 잘못됐을 때, 등기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책임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4번, 등기관 제척인데요. 이 제척은 우리가 지적법에서도 제척이가 나왔죠. 일정한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 사무에서 배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어떨 때 제척이 되느냐? 자, 등기관은 자기 자신, 등기관의 배우자, 특히 또는 사촌 이내. 여기 사촌 이내 그럴 때 사촌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친족이 등기 신청인이면 그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에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2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가 제척 사유입니다. 자, 누가 등기 신청하러 왔을 때 제척이 되느냐?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라는 거. 특히 법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하러 오면 제척이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는 것은 과거에 이혼한 배우자죠. 그 배우자가 와도, 이혼한 배우자가 등기 신청인으로 와도 제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제척 사유 중에 제척이 되는 게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으로 오면 제척이 된다는 거죠. 5촌 있죠. 5촌, 6촌이 오면 그건 제척이 안 됩니다. 그건 등기할 수 있고, 법에 4촌 이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참여한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참여가 보증을 선다. 그런 뜻입니다. 5번은 밑에요. 법원 행정처장 해놓고,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관 재정보증에 관한 걸 운영하는데, 이 재정보증이 무슨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을 말하는데, 이것도 등기관 책임, 나중에 재정보증이, 등기관이 뭘 잘못하면요, 등기 잘못하고 부실, 허위 등기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우리 중개사, 중개업자처럼. 그래서 재정보증을, 요건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이걸 운용합니다. 다음, 이제 등기부로 넘어갑니다. 여보, 5페이지입니다. 이제 자료. 등기부 일반 등기부 종류와 편성은 쭉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따로 제가 끝쪽에 그 7페이지, 우리 자료 7페이지 쪽에 가면 집합 건물 내지 구분 건물 등기부가 나오죠. 거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앞에 일반 등기부 종류와 편성 등을 보십시오. 자료 5페이지에. 등기부 종류는 다 아시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죠. 자, 토지 종류에 보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하고, 마찬가지 영구 보존합니다. 2번,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는데 전쟁,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부는 등기소 그 보관 장소 밖으로는 옮기지 못한다. 자, 그러나 등기부와 3번 있죠. 부속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에 부속 서류가 있죠. 그러면 이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죠. 이것도 등기부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4번에 다만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가 했으니까, 자, 여러분 구분이 등기부가 있고 부속 서류가 있죠. 그러면 이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등까지는 같고, 4번에 있죠.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가 되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4번과 같은 경우에는 부속 서류는 이건 반출이 된다. 그런 뜻이죠. 요거 나눠줘야 됩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죠. 이거는 4번은. 2번 바로 2번에 물적 편성 그래놓고요. 등기부 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필의 토지, 한 동에 한 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두죠. 표제부 값고 얼구고. 다만 구분 건물은 따로 이제 제가 설명 또 드릴 거고요. 물적 편성이라는 게 토지 건물마다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걸 물적 편성이라 그럽니다. 또는 다른 말로 1부동산 하나의 토지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편성한다. 그 말입니다. 2번 등기부 및 그 부속 서류의 전부 일부가 손상 또는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면 여기도 대법원장입니다. 여러분 요 대법원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대법원장은 등기부 복구, 손상 방지 등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누구 권한이냐?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등기상 열람과 증명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개 거래하실 때 등기부 열람도 하고 등초본, 등본, 초본 이런 것도 발급을 하죠. 자,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수수료 내면 누구든지 그러면 등기 기록에 있는 요거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상 전부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등기부는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지금 1번에 등기부는 누구든지고 부속 서류 이거는 다만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는 이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부속 서류 같으면요. 아까 이런 거 있죠. 등기 신청서 등 이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그러면 틀리고요.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부속 서류는 자기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가 있어야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 이거 구분하는 거고요. 2번에 등기상 증명서. 요거 이제 설명하는데요. 등초본은 다음과 같다. 종류.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있죠. 폐쇄 등기부. 폐쇄한 등기 기록 또는 폐쇄 등기부의 경우에는 그 기억으로 한정해서 발급이 되는데 자, 기업 미연이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등기상 증명서 발급에 기억 미연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해놓고 둘 다 괄호 안에 말소상 포함이라든가 현재 유효사항으로 발급해달라면 이렇게 발급해 주는데 이걸 선택을 합니다. 등기부 발급받을 때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급해달라고. 기억미연은 전부 증명서를 여기는 등본이라 하고요. 등본. 티귿 리얼 미음은 등기상 일부 증명인데 티귿은 그 괄호 안에 특정인이 지분을 얼마 갖고 있는지 발급해달라. 그 일부만. 리얼은 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만 발급해달라. 미음은 등기상 일부 증명 중 지분 취득해온 이력이 누구에게 지분이 얼마가 이전됐는지 그걸 발급해달라. 요건 일부니까 디귿 리얼 미음은 일부 증명이니까 요걸 초본이라고 해요. 실무에 가면. 그 밖에 대부분 예규로 정한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인터넷 등기소죠.
최근에는 등기부가 다 전산화돼서 네이버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바로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치면 거기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열람 등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선택해서 발급해달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실무상 말하면 아까 맨 앞에 기억에 등기상 전부증명서, 말소상 포함으로 말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 발급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 나머지 이렇게 발급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발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 부분도 출제된 적은 거의 없고, 다만 아까 그 폐쇄 등기부, 등기 기록이 폐쇄되면 그건 기억으로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이어서 3번에 요 4가지 나옵니다. 맨 위에 신탁 원부, 공동 담보나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 신탁 원부 같은 거는 신탁 등기할 때 공동 담보 목록 했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도면은 우리 토지 일부 등의 용의권 등기할 때 내는 도면. 매매 목록 요거는 매매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요거 등기할 때 내는데, 이거요 등기부 발급 받을 때 요것도 신청하는 발급해달라고 표시하면 등기부와 함께 요거 발급해 줍니다. 이거 등기부 일부고 영구 보존인데, 자, 그 페이지 6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맨 밑에 등기 기록에 보존해 놓은 박스 안에 1번에 보조 기억 장치 등에 저장된 정보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존하는데, 거기 4가지 다시 보십시오. 맨 위에 했던 거를 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신탁 원부, 공동 담보나 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이거 광의에, 이거 등기부의 일부입니다. 등기부의 일부니까 이것도 등기부의 일부로 보니까 등기부와 함께 영구 보존이고요. 요 4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신청 정보나 무슨 신청서를 말합니다. 신청 정보가 첨부 정보나 아니면 취하는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 내는 정보, 취하서면 이건 5년이죠. 근데 5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고,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를 부속 서류, 이런 등기부가 아닌 이런 부속 서류는 영구 보존이 아니죠. 우리 시험에 영구 보존 장부이냐 아니냐 물을 때 딱 한 번 출제돼서 요거 있죠.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부속 서류는 이거 영구 보존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 4가지 영구 보존 서류 4가지 꼭 아셔야 되고, 올라가서 맨 위에 4번 또 하나는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 등기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등기 신청이 계류 중이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등기상 증명서, 등초본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발급 못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거를 표시해서 발급해달라면 그렇게 발급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5번
신청서 기타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은 등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고, 다만 이것도요, 신청서 그 밖에 부속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면 그건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게 할 수 있고요. 자, 4번 등기 기록의 폐쇄입니다. 폐쇄 등기부 이야기했죠. 폐쇄.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 기록은 폐쇄하고, 자, 이 폐쇄된 등기부도, 폐쇄된 등기 기록도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다 영구 보존입니다. 그리고 5번 중복 등기 기록 정리. 이거는요, 딱 한 번 나왔는데, 등기관은 자, 하나의 같은 토지 물었던 게요, 이겁니다. 같은 토지에, 하나의 토지에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를 발견하면 대법원 규칙, 토지는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등기 기록을 중 하나를 폐쇄해야 되고, 그러나 2번 같은 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중복 등기 기록이 있으면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이건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정리, 하나를 이중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니까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요, 25회점에 토지는 대법원 규칙, 건물은 또 대법원 예규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규칙, 예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구별할 실익도 없고 구별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뭐에 따라 정리하는지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한번 물었죠. 그러나 그건 참고로 하시고 딱 한 번 나온 것이라. 자, 밑에 이제 그 박스 안에 1번 아까 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구보존 장부, 등기부와 함께 영구보존해야 할 장부 4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2번은요, 밑에 2번.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 다음 해부터 기산하며, 보존기간이 만약에 만료된, 아까 그 앞에 신청정보, 첨부정보, 취하정보 이런 거는 법원 또 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삭제가, 폐지, 폐쇄 또는 삭제한다는 것이 없앤다, 그 말인데, 그죠?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일단 등기부와 그 기타 장부에 영구보존 장부까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어려운 건 없지만 잘 읽고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에 등기부 중 표제부 특징하고, 이제 중요한 집합 건물 내지 구분 건물 등기 기록과, 다음 페이지 구분 건물에요, 대지권, 그럼 대지권 등기하고 무선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등기 총론으로 와서 등기 대상과 물건과 권리 물건과 등기부 일반적인 편성까지 보았고요. 요 표제부 특징부터 구분 건물 등기로까지 해서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